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 계속해서 우리 16년도 1회 전기 기능사 기기편 21번서부터 그러니까 딱 20문제, 20문제, 20문제는 아니에요. 어떨 때 봐보면 약간의 문제차는 있지만 보통 회로자기가 20문제, 기기가 20문제, 법규하고 공사재료가 뭐 20문제 정도 그런 비율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어디가 좀 더 수월할까? 그러면 일단 3편이죠. 그냥 외우면 되는 부분. 됐죠? 특히 공사재료 같은 거 놓치면 안 돼요. 꼭. 그거는 꼭 다 맞춰줘야 돼요. 거기서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 문제에서 한 3, 4문제, 4, 5문제 맞춰주시고 그러면 한 4, 5문제를 거기서 맞춰주시고 기계의 회로 합쳐서 한 뭐 말 그대로 한 10개, 10개 요 정도씩 이렇게 이상씩 맞춰줘서 36개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계에서도 절반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어. 즉 21번 문제 같은 경우 아주 자주 나와요. 간단히 얘기하면 동기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요거 파악을 먼저 꼭 잘해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뭐야? 전기자 반작용.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했을 때 간단히 얘기하면 문제에서 요 단어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게 직류기가 될 수도 있고 동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직류기는 이제 직류기 문제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풀어드릴 거고 지금은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단어에서 동기기야. 그러면 이때 머릿속에 딱 떠올릴 건 감감, 증증 요것만 떠올리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요? 직교좌표계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측은 왼쪽은 기전력 즉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은 단자전압 전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증이라고 외워서 세로측은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전류. 자, 이러고 어떻게 하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됐죠? 시계 반대 방향을 회전시키면 우리는 이거를 앞선 경우라고 공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시계 방향으로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된다 라고 하면 얘는 뒤진 경우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지금 21번 문제 볼까요? 21번은 발전기에서 늦은 전류를 했잖아. 그러면 발전기니까 요 파트가 되고 늦은 전류니까 뭐보다 늦었다는 거야? 전압보다 늦었다는 거야. 꼭 기억해요. 전류가 90도 늦었대. 그러면 뭐보다? 전압보다 늦었다는 거야. 그러면 전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을 기준으로 잡고 자, 앞선 전류래 뒤진 전류래 문제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늦은 전류. 그러니까 전압보다 늦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얘가 시계 반대로 가면 앞선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가 뒤진 경우야.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 된다는 얘기야? 감자작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극축과 일치하는 자, 감자 됐든 증자 됐든 다 이 축과 일치야. 축과 일치야. 됐죠? 교차가 되는 건 전압과 전류가 동사인 경우야. 교차인 경우. 그래서 요거 직교하는 교차자화작용이라고 4번 있죠. 여러분들 21번에 4번 답. 그거는 뭐예요? 전압과 전류가 동사인 경우에 답이 되는 거예요. 동상.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뭐요? 뒤진 전류. 그러면 감자. 앞선 전류. 그러면 증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전동기라고 나왔다면 앞선 전류일 때 감자. 뒤진 전류일 때 증자. 됐죠? 이렇게 꼭 봐주시고요. 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뭐라 나왔습니까? 단상 반파. 단상이란 말이 없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전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단상이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얘는 단상이고요. 이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걸려서 됐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원이 이렇게 세 개잖아. 이런 경우는 삼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칠판 잘 보세요. 얘가 다이오드가 한 개가 있으면 요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 순방향이고 요쪽으로는 전류가 막힌 거죠. 즉 여기서 전원 측에서 교류를 인가했을 때 요 부하 측으로는 요쪽으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반대편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얘가 요런 형태로 나오면 요걸 우리는 단상 반파 정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꼭 기억하세요. 요게 뭐라고요? 단상 반파 정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회로도가 나오면서 전파는 어떻게 그릴 건데? 라고 하면 얘는 요렇게 부하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단상 전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말고 요렇게 나오는 것도 요것도 단상 전파예요. 근데 요거는 명칭이 단상 전파는 똑같은데 이거를 우리는 브릿지 정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물론 기능사에서는 이게 세분화돼서 디테일하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요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그 이상도 안 해도 돼요. 일단 이때 요 직류전압 됐죠? 요 직류전압은 교류전압에 얼마가 나오느냐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기로 두들기면 얘가 약 0.452A야. 요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됐죠? 요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둘 다. 그러면 당연히 단상 전파면 전파라는 건 이게 몇 배가 나온다는 거야? 2배가 나오잖아. 2배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 D는 얘는 파이분의 2 루트 2야. 그래서 얘는 0.9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공부를 하세요. 전류값도 똑같아요. 전류값도 똑같아. 얘도 브릿지 정류일 때 요거 똑같아. 전류도 똑같아요. ID는 0.45IA. 됐죠? ID는 0.9IA.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보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효율을 봐보면 얘는 40.6%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효율이 2배니까 81.2%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맥동률 됐죠? 맥동률은 얘는 1.21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얘는 0.48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문제는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능사에서 좀 보셔야 되고 기능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PIV라고 역저지 전압이에요. 역저지 전압. 이거는 교류값 됐죠? 교류 실효값에 자 실효값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최대값.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이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여기는 지금 딱 관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이런 거 다 몰라. 나는 지금 일단 기능사 필기만 붙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제가 하란 대로만 쫓아와 주시면 필기만 붙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도 거기에 보셔서 뭐요? 우리 그 본강 있죠? 그쪽 이론적인 강의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연도만 풀고 합격하자는 얘기야. 그냥 필기만 합격하자.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요때 이 역저지 전압은 시로값에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아주는 전압은 최대값을 막아줘야지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의 2배를 막아줘야 돼. 이 2배. 얘는 요게 요 부분이라고, 시로값에 대한 게. 그러면 막아주는 게 여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PIV는 얘는 2루트 2야. 2배를 막아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브릿지 정리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파트는 좀 기사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사에서는 거의 잘 안 나요. 얘는 요 2배가 아니라 얘는 루트 2a야. 됐죠? 요렇게. 여긴 다 똑같고. 그래서 그러나 기능사에서는 일단 요것만 됐죠? 요것만 꼭.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봐보면 뭐라 나왔어요? 반파 정류회로 해서 2차 전압이, 변압기 2차 전압이, 여기 변압기 2차 전압이 2라고 한다면 이때 직류, 전류, 평균. 직류, 전류 똑같다고 그랬잖아. 얼마라고요? 반파는 파이 2분의 루트 2. 됐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23번 볼게요. 1차 전압이 얼마요? 6300이고 2차 전압이 210이고 주파수 나왔을 때 권수비. 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변압기에서 권수비 문제는 기능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거의 자주 나온다. 권수비. 말 그대로 뭐야? 권수의 비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N2,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B. 요거는 전압비하고 비례하고 전류 비례하고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저항 성분들은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됐죠? 요거 꼭 외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권수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전압비로 풀어라.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24번. 자,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 자, 여기서도 사실 나와야 돼요. 동기기가 나왔는데 동기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 역률 개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역률 개선. 이 말이 나오면 동기전동기를 활용한 동기조상기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요게 바로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부위위상 특성 곡선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를 0부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느 순간에서는 역률이 1이고, 됐죠? 여기서 얘를 증가시키면 앞선 역률의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야. 요게 전기자 전류. 그래서 얘를 증가시키면, 됐어요? 전기자 전류도 증가하고 뭐가 된다고? 앞선 역률이 되는 거야. C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얘를 어떻게 된다고? 감소시키면 얘는
또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는 거야. 무조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는 거야. 역률 1인 상태에서 늘리고 줄이면, 시험 문제에서 역률 1인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늘렸다 줄였다 이런 말 나오면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해요. 그걸 연결하면 이게 무슨 자가 된다고? V자가 된다. 그리고 이때 얘는 요게 뒤진 역률로 바뀌는 거야. 이쪽으로 증가시키면 앞선 역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L로 작용을 해서 C를 보상해 주는 거죠. 자기여자 현상 방지법. 이런 문제는 뒤에 가면서 또 한 번씩 더 설명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니까 뒤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전동기를 됐어요? 동기전동기를 역률 개선에 쓰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동기조상기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25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상간 접속을 Y로 했대요. 틀린 것은 그러면 같은 성간전압의 결선에 비하여 절연이 어렵다? 아니죠. Y 결선을 하면 델타에 비하여 델타는 이게 델타예요. 여기에 걸리는 선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전압이 높은데 이거를 Y 결선을 해버리면 같은 선간전압에 비해서 상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배가 작은 거야. 전압이 작으니까 절연이 용이해지는 거죠. 됐죠? 요런 건 요렇게 살짝 듣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26번 동기기의 손실에는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 이랬어요. 자, 우리가 이건 동기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우리가 손실에는 가변손, 변하는 손, 그거 우리는 부하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고정손, 딱 정해진 거, 그거 우리는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거야. 부하가 있든 없든 변하지 않아. 그러면 이때 가변손, 변하는 손실의 부하손은 우리는 동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PC라고 합니다. 됐죠? 전류, 부하에 따라 가변돼서 나오는 거야. 근데 무부하손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우리는 철에서 생기는 철손이야. 이건 부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돼 있는 손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걸 더 공부해요. 그래서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분류가 돼요. 즉 철손의 80%를 차지하는 게 히스테리시스 손입니다. 됐죠? 그러면 기능사는 요 공식보다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한, 얘는 손실이니까 나쁜 거잖아. 얘를 줄이기 위한 우리는 대책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귀소 강판을 쓰고, 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뭐? 성층합니다. 강판 성층. 그러니까 요걸 전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귀소 강판을 성층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것도 뒤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때 하나하나 나온 문제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서 동기기의 손실의 고정손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철손이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27번. 자, 또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주파수가 얼마래요? 60. 극수 P는 4극. 유도전동기가 요걸로 회전을 하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 이때 슬립은 얼마냐? 아,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문제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독이라는 말이 나오면 슬립을 모르면 단 한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슬립을 모르면 단 한 문제도 못 푸는 거야. 일단 공식을 정리하면
슬립은 ns분의 ns-n이라는 공식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2차 측, 회전시 2차 측 전압은 정지시 2차 측 전압의 슬립 값이다. 요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슬립은 정지시 2차 측 전압의 회전시 2차 측 전압. 간단한 거야. 또 2차 측 회전자 주파수는 1차 측 주어지는 주파수의 슬립 값이다.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도 슬립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차 측 주파수분의 뭐요? 회전시 주파수.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슬립을 구하는 문제는 일단 요 세 가지 형태는 꼭 기능사에서는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나왔지? 회전자 속도가 나온 거야. 고로 얘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 동기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속도 ns는 꼭 알아야죠. 이거는 단독 문제로도 잘 나와요. ns 동기속도. 됐죠?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P분의 120F다. 그러니까 몇 극? 4극분의 몇 헤르츠? 60.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00.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이 27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능사 문제에서 가장 계산 문제로 기기에서 요 권수비 문제와 더불어 이 권수비 계산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요 두 문제는 계산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파트예요. 됐죠? 물론 지금 얘기한 반파 전파 요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런 것도. 됐죠? 요 정도만 보시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2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8번 먼저 볼까요? 28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 그쵸? 그러면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울치 계전기, 부울치 빼고 그래서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기 이런 거 무조건 어디서든 차동 계전기 그러면 내부 고장 보호 이렇게 딱 공부하시면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뒤이어서 29번서부터 나갈게요. 계속해서 우리 29번. 자,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은 이랬어요. 그러면 유입 변압기가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 재료는 내열 등급 A종으로 분류되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문제만 문답해 주면 돼요. 목면, 명주, 종이 각각 다 다르니까. 됐죠? 그거에 대해서 A종은 5도다. 이렇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 의외로 이게 더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 됐죠? 그럼 이게 각각 몇 도냐? 의외로 이게 더 많이 물어봐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조금 유료 강의에서 제가 외우는 법을 이제 따로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암기하는 거는 얘는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180 초과. 요거 좀 외워주십시오. 외우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조금 곤란해서 그쵸? 요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정도. 됐죠? 요 4개 정도는 일단은 요렇게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외우세요. 자, 다음 30번 문제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알다시피 여러분들 요 기능사 취득하고 여러분들 당연히 못 취득하죠? 기사도 취득할 거 아니야. 전기기사.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살짝 배우고 저희 시대에도 보시면 거기에 전기기사 편 제가 강의한 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을 거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관연도 문제 풀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요 정도만 하시면 기능사 필기는 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해봤자 머리만 아프잖아. 그쵸? 뭐 다 외워서 할 거면 뭐하러 해. 그냥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지. 그쵸? 유튜브 강의로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내가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그냥 빨리 필기 붙고 싶어서,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딱 하라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0번 문제도 이거죠. 퍼센트 저항. 그러면 우리는 얘를 P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얘를 Q라고 해요. 이때 자, 기본적으로는 얘가 여기서 최대 역률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최대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최대 전압 변동률은 그냥 임피던스 값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P의 자승, Q의 자승. 이렇게 푸시면 될 거고, 이해 갔죠? 만약에 역률 코사인은 그러면 요거 그대로, 우리가 Z분의 R이 역률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P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0.6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원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공식이 뭐가 됩니까?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나오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즉 요렇게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기 소호 기능 있는 게 뭐냐? 자기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GTO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물론 요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SCR이에요. 됐죠? SCR. 얘가 바로 뭐냐면 단방향, 한쪽 방향 3단자, 다리가 3개인, 됐죠?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트예요. 그러면 요거 우리 좀 설명할까요? 그래도 일단 SCR 이렇게 나오면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트로서 얘는 PN 4층 구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교류를 인가했을 때 얘는 양단의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P1단자에 접속한 부분을 우리는 A,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N2단자에 접속된 단자를 캐소드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P1에는 에노드, N2에는 캐소드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이 상태로는 절대 도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P2단자에, 됐죠? 전원을 인가했을 때만 ON이 되는 거야. 요게 스위칭 기능으로서 얘를 전원을 탁 연결했을 때만 도통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 P2단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G라고 해서 게이트라고 외우셔야 돼요. 꼭 공부하세요. 요거 그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회로에 요게 이제 부하가 있다면 ON을 시키기 위해서, 됐죠? 다시 턴 ON을 시키기 위해서, 됐죠? 턴 ON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 그리고 접속된 단자가, 그리고 게이트에 플러스를 인가했을 시 ON이 되는 거야. 도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요런 거를 요때 우리가 요때 ON이 되기 위한 전류를 우리는 레칭 전류라고 해요. 꼭 기억해요. 턴 ON을 하기 위한 게 순방향에서 전류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ON이 되는 걸 레칭 전류라고 합니다.
레칭 전류. 그러면 얘는 단방향이니까 한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그 다음번엔 전류가 안 돼. 그러면 얘는 꺼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얘는 레칭 전류 이상이 됐을 때 온이 되는 거고 얘는 에노드가 마이너스 0, 0 또는 마이너스, 캐소드는 당연히 플러스 또는 0 이렇게 반대 개념이 되거나 또는 유지 전류 이하가 되면 얘는 도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흐르던 전류가 유지 전류 이하가 되면 얘가 더 이상 흐르질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게 0이 걸리거나 됐어요? 요게 마이너스 반대되는 단자가 걸리면 전기 안 흐르는 거야. 그래서 SCR은 요때 이 게이트의 기능이 ON은 가능하나 오프는 불가능한 게 SCR의 게이트의 역할이에요. 꼭 기억해요. ON은 돼. 게이트로 ON은 돼. 근데 오프는 안 돼. 그런데 지금 얘기한 GTO는 얘가 게이트로 온도 가능하고 오프도 가능하게 만든 게 GTO야. 그래서 끌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호성 기능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GTO.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오면 레칭 전류가 유지 전류보다 큰 거예요. 얘가 온을 시키기 위한 전류가 유지하는 전류보다 큰 거야.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심벌도 꼭 보셔야 돼요. 심벌. 여기가 보내주는 방향, 여기가 에노드, 받는 방향이 캐소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게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TO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얘가 됐죠? 보내고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인데 이게 보내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GTO 심벌이다. 이 심벌도 꼭 암기. 그래서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이제 우리가 기사편에서는 이때 뭐 브레이크 오버 전에 커팅 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배우고 좀 더 내용이 나가지만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거의 SCR 이 부분은 끝날 겁니다. 됐죠? 굳이 여기서 하나 더 나간다면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가 있어요. 근데 요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SCR 두 개를 역병렬 접속한 거와 같다. 요런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트라이액. 됐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제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31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32번에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이 뭐냐라고 하면 주파수 제어법. 됐죠? VF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 변류기의 직류측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직류측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 뭐예요? 직렬 리액턴스에 의한 방법, 동기 승합기에 의한 방법, 전압 조정 변압기를 이용하는 법. 요 세 가지 그냥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까. 다음 34번. 여러분들 일단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는 게 있어. 규정된 약속 효율이다. 이렇게 약속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효율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야?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 규약 효율이라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은 단자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자. 그러면 봐봐요. 일단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직류기야. 직류기에서 우리가
발전기라고 친다면 얘가 이렇게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회전축이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단자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단자야. 그러면 잘 봐봐요. 발전기에서 요 부분은 전기가 나가는 부분이잖아. 발전기에서 나가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력이야, 출력이야? 출력이지. 그래서 직류기에서 발전기에 대한 귀약 효율은 이렇게 나오면 요 부분이 뭐가 기준이 된다고? 출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뭐라 했죠? 효율은 무조건 입력이라고. 입력. 그러면 당연히 출력에다가 뭐를? 손실을 더해줘야지만 입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줘야지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줘야지만 입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전동기라고 쳐봐요. 전동기는 이게 모터잖아. 이게 모터. 그 모터인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단자가 전기가 이 모터한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모터 측에서 봤을 때 이 단자는 입력인 거야. 그래서 이때 전동기인 경우는 이 단자가 뭐라고? 모터한테 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입력이 기준이 되는 거야. 됐죠? 항상 단자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일 때는 출력. 그래서 출력분의 출력. 전동기일 때 입력. 그러면 입력분의 입력. 근데 우리는 입력분의 출력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력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손실이 되는 거지. 빼주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 문제가 원래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변압기라고 나온다면, 됐죠? 변압기라고 나온다면 변압기는 2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압기한테서 2차 측 단자는 출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변압기일 때는 요 발전기와 똑같이 출력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 35번은 여러분들 문제가 잘못 나온 거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자, 근데 왜 넣어놨어요? 아, 이건 지금 관연도 문제잖아. 관연도 문제는 똑같이 넣어놓은 거야. 관연도 나왔던 거. 근데 뒤에 봐보면 예상 문제는 CBT.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컴퓨터로 이렇게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강생들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 들은 내용을 갖다 뭐가 나왔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CBT를 보고 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요렇게 나온 것 같아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관윤도 문제가 아닌 거고요. 지금 앞에 봐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는 19년도 이런 거는 다 뭐가 됩니까? 시험 봤던 거, 시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돼. 이런 문제 하나 있으면 좋지. 정답 다 처리해 줄 거니까. 자, 36번 볼게요. 직류발전기 병려운전 중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병려운전 중 한쪽 발전기 여자를 늘리면 그 발전기는, 자, 요 얘기가 나왔네요. 직류 발전기에서 여기가 G1이고 여기가 G2인데 얘를 갖다가 한 대를 쓰다가 부하가 늘어나면 우리는 용량이 딸리니까 전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병렬로 발전기를 운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요렇게 병렬로 인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야?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전력은 다르다가 아니라 달라도 된다. 대신 꼭 중요한 건
단자 전압이 같아야 돼요. 됐어요? 단자 전압. 즉 요게 접속하는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아야지만 횡류가 흐르지 않아. 단자 전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량은 달라도 돼. 대신 용량에 비례하여, 됐죠? 비례하여 부하 전류를 분담할 것. 꼭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세요. 당연히 얘는 직류니까 극이 있지. 극이 있잖아. 그래서 극을 만약에 반대로 하면 쇼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극성이 같을 것. 물론 약간의 수화 특성도 있을 것. 요런 것들. 요런 거 그냥 살짝 봐주시는데 기능사에서는 여기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단자 전압이 같고 용량은 달라도 되지만 용량에 비례하여 부하 전류 분담하고 극성이 같은 거.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는 부하 분담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어느 게 더 많이 분담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용량이 큰 쪽 또는 기전력이 큰 쪽 또는 저항이 작은 쪽이 부하 분담을 많이 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큰 쪽, 여기 저항이 작은 쪽이 부하 분담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 부분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대. 그러면 여자 전류가 무슨 말이랑 같다고 생각하려 했지? 계자 전류랑 같은 거야. 그러면 계자 전류가 증가시키면 뭐가 많아지는 거야? 자속이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에서 여자 전류를 늘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꼭 자속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우리는 기전력 공식은 60A분의 P존에서 자속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면 기전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전력이 큰 쪽이 부하 분담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온 겁니까? 병렬운전 중 한쪽 발전기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 전류, 부하 분담은 증가하고 전압도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거. 여러분들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건 초퍼. 무조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퍼. 그거 거꾸로 나와요. 초퍼 제어를 하는 건 그러면 직류 전동기. 됐죠? 자, 전동기에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당연히 뭐예요? 접지는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자, 그다음에 39번. 요거는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인데 일단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얘기할게요. 동기 발전기도 병렬 운전이 있는 거야. 아까 저쪽은 직류기였고, 그러면 이때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병렬 운전 조건이야.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위, 크, 주, 파, 상.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윙크하면 추파 던지는 놈은 쌍놈이네. 이해하셨어요? 앞글자만 윙크하면 추파 던지는 놈은 쌍놈이네. 요거 왜? 기사에서 2차 실기 때 쓰시오도 있거든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기능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럼 얘는 위상, 크기,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이야. 위크 주파상. 근데 요 두 번째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오면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고
또는 동기화 전류라고도 나오죠. 크기는 무효 순환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주파수는 뭐 둘 다 일단 나오지만 거의 대표적인 게 유효 순환 전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요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 순환 전류가 흐르는 원인을 물어봤을까? 저항 아니죠? 뭐가 있어요? 위상이 다른 경우에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전류 역률 없잖아. 위크 주파상 요것만 따지는 거라고요. 다음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이 말이 나왔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래요. 아,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가정용 선풍기. 자, 다 필요 없어. 지금 얘기한 거 다 가정이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삼상을 써, 단상을 써? 당연히 삼상은 우리가 대형 모터 이런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가정에 쓰이는 컴퓨터고 뭐고 간에 다 단상이잖아. 가정에서 우리가 다 단상을 쓴다고. 그러면 단상에서 쓰이는 우리가 모터가 바로 뭐냐? 주로 쓰이는 거. 보통 쓰는 게 뭐요? 얘가 단상 유도 전동기야. 그러면 원래는 지금 미리 공부할 거야. 이것도 뒤에서 잘 나오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를 떠올리면 그러니까 딱 읽었어. 가정용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단상이네. 그러면 단상은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네. 이렇게 외우고 주로 나오는 게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그 다음에 세이딩 코일형. 요 순서는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때 토크가 여기가 큰 곳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토크가 어떻게 된다고? 작은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요 순서는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세분화돼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반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브러쉬의 개념이야. 그래서 브러쉬란 단어가 있으면 답은 다 반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콘덴서는 우리가 알잖아. 콘덴서 쓰는 건 역률 개선이잖아. 역률 개선.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콘덴서형이에요. 얘는 기동 토크도 큰 편이야. 효율도 좋지. 그런데 이제 기사편에 가면 콘덴서는 분상의 일종이다 라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세이딩 코일형은 역회전 불가. 요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아마 기능사에서는 충분히 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기기 문제풀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